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예, 좀 바빴습니다. 오늘 결국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데일리 영상만 찍네요. 개인이 4.7조 정도를 샀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선물까지 합쳐서죠. 공격적인 매수를 한 건데요. 그 이유를 한번 보고, 그리고 또 공매도 금지로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잠깐 기사들 좀 언급해 보고요. 증시에 지금 악재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악재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양시장 3%대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것도 약간은 좀 주관적이에요. 아무튼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보면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 지금 무슨 악재가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의 임피치먼트라고 하죠. 탄핵권 말고는 악재라고 할 게 없습니다. 뭐 악재가 없는 것도 악재예요, 사실. 뭐 너무 막 시장이 악재가 없이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긴 하죠. 호재만 널려 있다는 건데 그 호재를 뭐 나만 알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불안한 시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하락할 만한 여건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기관이 교묘하게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폭락시키지도 않고요. 약보합을 만들면서 다 팔아 제꼈어요. 기관이 이렇게까지 파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락의 전주곡이다? 그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고 적혀있네요. 아직 모른다입니다. 뭐 오늘 하루 움직임으로 증시 박살난다 이제 뭐 박살나겠구나 이런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진짜 뭐 진짜 뭐랄까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이 정도 하락을 보고 망한다고 말이 될까요? 그 대형주가 없으면 소외되는 거 오늘도 똑같죠. 대형주는 양시장 다 튼튼했습니다. 포트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렇죠. 대형주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소형주들만 난리가 났죠. 중소형주들이 아주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포트는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뭐 오르는 건 더 크게 오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형주에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대형주가 굳건히 버티고 올라가면서 제가 대형주가 횡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형주가 횡보하기 시작하면 중소형주가 분명히 키 맞추기 들어갑니다. 증시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올 건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고 있네, 입 털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 제가 지난번에 추석 전쯤에 지금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반드시 대형주가 오릅니다. 반드시 대형주가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증시를 저는 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래 지켜보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 지난 금융위기가 끝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래 지켜봤습니다. 지켜본 결과 그렇게 움직이더라 시장은. 그렇게 시장은 움직이더라. 돈이 안에서 저글링 하듯이 돌아가더라. 지금 비트코인도 폭락장입니다. 잠깐 지금 비트코인이 저 이제 재매수를 노리고 있어요. 비트코인 계속 떨어지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 없죠?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싶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예전에 좋을 거 같다고 할 때 했어야죠. 저는 어차피 지금 팔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팔았고 리플도 판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좀 너무 퉁치는 거죠. 코스피를 삼성전자라 부르면 안 되듯이 비트코인이라 부르면 안 됩니다.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가상화폐 시장.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돼. 방송해야 돼. 이제 비트코인은 쉬는 날이 없어서 좀 그래. 큰돈 굴리는 애들의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 장은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기간이 4조를 넘게 팔았잖아요. 만약에 그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해서 큰돈 굴리는 애들이 빠져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사태였죠. 코로나 사태는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증시가 흔들려서 1-20% 정도 떨어지면 그때 외국인 기관 애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는지 보면 약간은 얘들의 약점을 좀 캐치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정형화된 이론은 아니지만 좀 약간 추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체계적인 리스크가 발생해서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근데 비중을 낮춰야 돼. 여러분들 포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렸는데 내가 지금 악재가 생겨서 팔아야 돼. 그럼 뭘 팔아요? 네, 뭘 팔고 뭘 사나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오늘 이거 기간입니다. 기간이 산 것들은 약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가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에 넣고 좀 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팔면서도 산 종목들이 있다.
네, 산 종목들이 있다. 현대건설은 우리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어차피 그때 약손절 했거든요. 약손절 맞나? 약손절 맞지? 그래 맞지. 현대건설 약손절 했지. 약손절 했는데 우리 그 사장님께서는 계속 매수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올랐다는 거는 사장님 포트를 보고 알았어요. 제 폰에 지금 등록해놨거든요. 나중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포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 포트는 다 공개해도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큰 돈으로 하고 있지도 않아요. 2천만 원 정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폭락 때 우리 또 미래의 딸이란다 계속. 딸에게 그 뭐야 증여세 좀 면제하려고 사준 거 그런 포트들은 좀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연장 타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매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느 순간인가 공매도를 옹호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어이구, 옹호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의 공매도 허용을 반대하고요. 그리고 공매도는 순기능이 있기는 있다입니다. 있기는 있다. 공매도는 뭐 완전 절대 악이다 이렇게 하는 그 분위기를 약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 그 공매도 금지 얘기가 왜 또 나오나요?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와서 이거 비판하려고 했는데 기사를 저녁에 금융위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빠르게. 뭐 그나마 다행인데 그때 공매도 연장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뭐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매도 금지를 뭐 연장해야 된다, 공매도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또 하냐 이거죠. 왜 또 하냐? 왜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 번 죄를 그 처벌받았으면 다시 묻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일사부재리죠. 이미 끝난 얘기인데 또 막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니까 되게 웃겨요. 언론이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해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당분간 외국인 주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 계속 예상합니다. 네, 외국인은 오늘 크게 안 팔았죠. 관망했습니다. 기관이 수를 던지고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약간 물러선 것 같아요. 어차피 둘이 싸워봐야 서로 이익 볼 거 없거든요. 그 20년 마무리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서로 등쳐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 걸 누가 사고 할 때 개인 투자자가 사는 거지 기관 투자자는 등쳐먹히지 않는다. 그 얘들은 좀 똑똑하다.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만 멍청하게 얘기하는 거지 멍청한 게 아니죠. 멍청한 게 아니고 우리들한테는 거짓 정보만 뿌리는 거지 자기들은 전략 잘 세워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매동 같은 걸 보면서 제들의 전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우상향 추천입니다.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망했다. 지금 오른 게 얼마입니까? 차트를 보면 지금 오른 게 얼마예요? 오른 게 얼마인데 지금 1400에서 3000까지 올라왔어. 32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얼마야? 18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여기서 절반을 하면 900포인트다. 그럼 3200에서 900을 빼면 2300입니다. 2300까지 떨어져도 뭐 별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저 진심이에요. 제가 경계를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그 지수가 2200대잖아요. 저 거기까지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엘리엇 파동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까지 괜찮아요. 당연히 조정이죠. 조정. 너무 무서운 얘기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200이나 2300이 오면 또 다른 기회다. 그런 기회를 줄 리가 없다 시장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슨 새로운 악재를 입고 나타나서 그까지 떨어진다면 저는 다시 꽁쳐놨던 비장의 그 투자금을 투자할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폭락 때 들어간 거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몇 가지 돈들은 다시 회수를 했죠. 투두리스트 꾸역꾸역 그래도 한 개씩 해내고 있죠. 지금 21년 주식시장 대응 전략은 한 70% 정도 완성했어요. 70%. 근데 약간 지금 애매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좀 더 쓸모있는 정보가 없을까 싶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이리저리 굴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빨리 끝내야지. 자르는 게 중요해요. 회사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계속 가지고 쫌닥거려봐야 의미 없습니다. 외신입니다. 마켓이 떨어지고 있다. 뭐야 이거. 지난주에 레코드 신기록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마켓이 좀 헛방이다라는 얘기인데요. 글로벌 코비드 19의 확진자가 9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뭐 어쩌라고요. 1억 명이 넘어서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 숫자를 이용해서 이 금융시장에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라운드 피겨로 장난치려고 하는 거다. 1억 명 넘어보세요.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었다. 뭐 이러면서 또 막 뭔가 이상한 분위기 조장할 거예요. 트위터가 10% 가까이 떨어지고 있다네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permanently 영원히 suspended 정지했다. 뭐 트위터 근데 왜 떨어지죠? 떨어질 만도 하다. 이건 약간 공정성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공평성. 임피치먼트 2.0이랍니다. 탄핵 두 번째죠. 며칠 남지 않은 대통령을 왜 탄핵시키려고 하는지. 참 미국 저 대선은 어떻게 끝날지 참 궁금해요. 저는. 달러가 바운스하고 있다. 저 미국 지금 현재 정치판도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펜스 대통령이 갑자기 파란색 넥타이 입고 나타난다거나 약간 깜짝 놀랐어요. 좀 무슨 쟤들 드라마 찍나. 그런 얘기하면 또 한 3박 4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채널이 아니죠. 달러가 바운스하고 있다. 크립토, 가상자산, 암호자산이라고 합니다. 쟤는 암호자산이 텀블스 떨어지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유는 없죠. 그냥 상승에 따른 그냥 조정폭입니다. 파는 애들이 있겠죠 이제 당연히. 근데 사는 애들은 없어지죠. 왜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이런 공허한 메아리는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살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트를 보고 있으면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파는 사람들은 일정한 거죠. 왜냐하면 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증시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요소가 뭐라고 했죠? 시장가 매수입니다. 그럼 가상자산, 암호자산도 똑같죠. 시장가 매수가 있어야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가 매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사지 않는 사람들은 관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밑에 걸어놨거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가 매수하는 사람들이 일정한데 그 사람들이 파는 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락하는 거라고 전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엘리엇 파동을 형성하는 이론인 거고 그거를 철학적이나 심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할 말 없으면 차익 실현의 뭐 하락. 차익 실현 느리죠. 뭐 그럼 항상 시장에 매수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휘둘릴 필요 없다. 그놈의 차익 실현 타령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US가 부스트 타이완을 부스트 시키면서 베이징을 약간 혼내고 있다라는 느낌인데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왜냐하면 기사 보니까 알겠네. 지금 미국이 트럼프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부가 그 타이완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뭐지? 허용을 풀어주면서 중국이랑 약간 신경전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대만이랑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여기 나온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차이나 스탁을 때렸다고. 바이러스가 왜 때리죠? 그 다음에 오일이 떨어지고 있다? 근데 골드만삭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65불이 갈 거다. 지금 50불이죠. 그럼 30% 정도 더 오를 거다. 유가가. 그러면 신한 레버리지는 60% 정도 오르겠네요. 요시 그란드 시즌 좋습니다. 근데 쟤들은 왜 저런 예측을 하는 거지 갑자기? 기분 나쁘게. 쟤들의 예측은 반대로 보는 게 맞는데 골드만삭스가 그 원유 선물에 대한 매집을 끝낸 것 같습니다. 65불이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 30% 먹고 빠질래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고 내신입니다. 코스피 3000에 찬물기 얹을라. 3월 공매도 제게 눈치 보는 금융이 진짜 이거 열받았어요. 제가 이 기사가 한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나왔는데 이 기사 보고 진짜 열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두 번째 기사로 반대하는 거죠.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 못 박은 금융이 개인들 반발 어쩌나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얘기해보죠.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체크해봐야 되는 게 누가 말했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게 라멘 기사라고 하는데요. 라멘 기사가 뭐냐 하면 뭐뭐 라면이라고 시작해서 그 위에 무언가 막 논리들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왜냐? 진짜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기사가 아니고. 자 보세요.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를 재개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하지 못했다가 아닙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죠? 금융위 관계자 누구요?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허용 여부를 정한 것이 아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장 조치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완전 헛소리죠. 그때 작년 말에 얘기했잖아요. 못 박는다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입안에서. 유흥위원회가 금자가 빠졌네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고 일축함에 따라 공매도 재개에 불만을 가져온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이 왜 커져요? 그때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끝난 얘기인데 반발을 다시 만드는 거죠, 언론이 지금. 지금 공매도 금지 그 제한 해제를 못 풀게 하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걸 무덤 속에서 다시 꺼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동학개미는 애국자, 민주당 공매도 금지 연장 고민해야. 여러분들 이게 정치라는 건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증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갑자기 얘네가 왜 이렇게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건 그래요. 우리 현자 여러분들 옛날부터 같이 해오던 분들은 우리 사람들 주식에 관심 없을 때부터 어떻게든지 기술적 분석해가면서 손해를 좀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렇게 용어를 썼는데 지금 너도나도 주식하겠다고 하죠. 지금 그 주변에 주식 안 하고 있으면 바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쪽에 마술을 뻗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왜 할까요? 정치인들이 갑자기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민해야 그냥 운만 던지는 거, 이미지 메이킹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입법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거 휘둘리지 말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없다로 전제를 하고 우리는 시장을 보는 겁니다. 없다. 3월 15일에 종료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3월 15일 이후에 그 거래일부터는 공매도가 이루어진다를 전제하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설은 김정은 올해 답방 가능성은 높다. 확실히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대선이 다가오다 보니까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판을 칩니다.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판을 쳐요. 근데 요 기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북주가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조정폭이 긴데 하락이 멈췄다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는 밑에서 조금씩 사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저 이제 대북주 슬슬 보고 있습니다. 통합개미와 반대행보, 주식 팔고 채권 산 외국인, 이거는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고 채권을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약 1.7% 수준인데요. 같은 신용등급을 가진 영국은 0.2%, 대만은 0.3%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원화 강세로 인한 판 프리미엄이 붙은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거는 되게 위험한 얘기이자 굉장히 단순하게 적은 내용인데요. 단순하게 적었으니까 단순하게 해석할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영국이랑 대만 대만은 좀 그래요. 근데 영국, 대만 보니까 생각난다. 이 얘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영국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신뢰도가 높겠죠? 근데 신용등급은 지금 같다고 해요. 왜냐면 영국은 브렉시트로 약간 흔들렸거든요. 근데 영국은 누가 봐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 영국에 그 돈을 빌려줘도 못 받을 것 같지는 않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얘기가 길다 이거. 넘어가고요. 아무튼 원화 강세라고 하면 점점 원화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이 그 달러를 바꿔 나갈 때 손해를 봅니다. 그럼 진작에 다 사놨어야지 한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요건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만 얘기를 하면 그 댓글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폭등한 게 MSCI에서 중국 세계 그 메이저 종목들이 빠져서 그 수급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대만의 TSMC도 상승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영상을 보셨으면 나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영상 끝나면 TSMC 볼 겁니다. TSMC도 똑같이 상승했으면 삼성전자처럼 폭등을 했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직. 근데 TSMC가 상승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만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맞잖아요. MSCI 재편을 했는데 삼성전자만 오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오늘 별 다른 이슈가 없었고요. 블록체인 사업 통합 설명회 개최가 있었는데 의미 없었고 내일도 의미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JP모건 헬스케어랑 CES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 20초 만에 못 끝내는데 20분 넘겠네. 맨날 시간이 쫓겨. 시간에는 코스닥은 자꾸 약하죠. 수치 안 바꿨다. 죄송합니다. 저 숫자를 바꿔야 되는데 지수 숫자요. 지수 숫자를 안 바꿨네. 바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안 바꿨네요. 이거를 자를까? 넘어갈게요. 이 움직임만 볼게요. 그 기간은 처음부터 계속 팔았다. 근데 거래량은 초반에 많이 터지고 그 뒤에 안 터졌죠. 초반에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그 뒤로 기간은 계속 팔았다. 누구겠어요?
금융투자랑 연기금 다 팔았습니다. 이거는 그 시장가로 막 밀어 던진 게 아닙니다. 시장가로 밀어 던진 게 아닌데 점진적으로 가두리를 해놓고 개인 투자자한테 팔았다 이러면 밑에 매수를 많이 걸어놓고 시장가로 좀 쳐주면서 팔았다는 게 좀 보이는 거죠. 이 정도 4조 정도 팔았으면 폭락해야 정상이잖아요. 이거 개인이 4.49조로 산 거 이거 역사적인 기록 당연히 맞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산 하루일 거예요. 당연히. 코스닥은 좀 아리랑 댄스를 췄네요. 결국엔 외국인도 매수했네. 상승하락 종목수는 처참하죠. 저 대형주만 버텨주고 중소형주는 몽땅 하락했다. 몽땅 하락했다. 투자자의 탁금 주로권을 4조 샀기 때문에 내일 투자자의 탁금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변동한 건 내일 반영되거든요. 투자자의 탁금은 하루가 늦습니다. 신용융자는 뭐 거침없이 올라가네요. 내일 신용융자가 좀 폭등했으면 좀 곤란합니다. 하락할 때 올라가면 안 돼요. 상승할 때 치는 신용융자가 건강한 융자다. 미증시 하락 중이고요. 이건 탄핵 때문이다. 탄핵. 그거 외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유로존도 조정을 보이고 있고 탄핵이 불러오는 나비효과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 MSCI 펀드 지수가 오늘 하락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걸 보니 내일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미리 반영하고 있네요. MSCI 펀드 지수가 저 방금 약간 펀드 지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MSCI 펀드 지수가 먼저 선행하는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MSCI 펀드 지수를 선행 지수로 보고 내일은 1% 정도의 큰 폭의 하락이 보일 수도 있겠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그래도 보세요. 국채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사람들. 원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저게 약간 복선이라고 했죠. 코스피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도는 좀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유가는 좀 흔들리고 있고 근데 65불 간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저 바로 자야 되니까 진도를 못 나가겠네요. 여러모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힘들죠. 그러면 그거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 또는 올라갔으면 하면 따봉을 눌러주시고 아닙니다. 좋은 밤 되세요.